안녕하십니까? 네, 크게 이렇게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크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2차 2과목에 대해서 어떤 것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것 중심으로 공부할지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기초기 때문에 최대한 알기 쉽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달 되면 다시 기본으로 해서 처음부터 할 건데, 그때는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이 교재는 농구본에서 만들 때 그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사과배를 팔았기 때문에 판매를요. 그래서 NH손보에서 이걸 가서 평가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업무 방법서를 만들었어요. 업무 방법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업무 방법서를 쭉 쓰다 보니까, 그리고 난 뒤에 또 다른 상품 나오면 또 그 뒤이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좀 쉬운 것, 논작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밭작물, 그 다음에 적과전. 그래서 만든 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손해평가사 2차 2과목 문제집인데 문제도 조금 넣어가지고 하는 것을 12월 달에는 이 교재를 가지고 주로 하고, 그 다음 이 교재의 내용을 11월 달에 공부하기 때문에 좀 알면 쉽게 따라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월 달 되면 이제 기출문제, 10개년 문제죠. 1회부터 10회까지 쭉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이 다른 교재가 좀 달라요. 우리 농작물 손해평가는 평가할 때 방법이 매년 조금씩 바뀐단 말이죠. 품목도 새로 생기고, 그게 4월 달에 농검의 최종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변경될 내용이 한 5%에서 10% 있기 때문에 다시 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다시 교재를 만들어서 4월 달에 나오면 5월 달까지 만들어서 5월 달에는 그 교재로 본격적으로 5, 6, 7, 8, 한 4개월 정도는 그 교재로. 그러니까 대부분 아는 내용인데 약간 바뀐 내용. 바뀐 내용이 뭐 달나라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조금 이제 수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암기할 때 수치가 바뀐 부분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기본 과정은, 기초는 11월 달에 다 끝내보자. 그래서 오늘도 강의 방법은 책은 참고로 하되 책을 쭉 하면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쉽게 설명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12월 달부터는 기본 이론을 해서 요 교재를 구입해서 보시면 업무방법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제가 좀 앞에 요약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교재는 우리 손평 하나에만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다시 재구성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재 355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요거 355페이지입니다. 2차 1과목과 2과목은 요걸 하고, 2과목의 첫 페이지는 355페이지가 됩니다. 이 교재 구성은 이제 우리는 2차 2과목이기 때문에 2차 2과목의 시험은 1과목은 이론 중심이고, 그 다음 2차 2과목은 계산하는 문제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2차 1과목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따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2차 2과목이든 1과목이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분량을 정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품목이 나오죠? 그죠? 논입니다. 논작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밭작물. 요 순서는 그대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과전이죠. 적과전 품목이 4종이죠. 4종. 그 다음에 과수 12종. 그 다음에 과수는 안 되라 좀 싼 거, 과실 6종이라고 합니다. 6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차 2과목 문제집 이 교재가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재편성을 다시 했죠. 그 다음에 6개 파트가 생산비, 밭작물, 생산비, 밭작물,
원예 시설과 원예와 버섯 작물. 제가 이렇게 농업은 이론서 보면 다 떨어져 있는 걸 제가 모았어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끼리끼리 이렇게 모아놔야 이해도 쉽고 우리는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삼.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라고 하나. 안정을 시켜준다 해서 농업 수입 안정보험. 그래서 여기서는 가축. 그 다음에 시설. 기타 용어의 정의. 기타죠, 기타. 여기서 시험이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각각 15점씩 나올 거예요. 15점. 15점 나오면 총 몇 점이죠? 총 몇 점입니까? 그렇죠. 150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 출제는 몇 점을 출제되죠? 2차 2과목 100점, 2차 1과목 100점. 그러니까 150점 다 안 나오겠네. 맞습니다. 다 안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는 안 나올 거, 몇 개는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공부는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매년 꼭 나오는 파트가 있어. 그게 무엇일까요? 15점 이상이 꼭 나옵니다. 여기서 1차 성부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2차는 또 시험 나오는 게 뭐죠? 2차. 또 나오는 게 여기서. 찍어보세요. 그렇죠. 가축. 또 시설. 시험은 농작물 파트하고 가축 파트, 그리고 시설 파트, 이 세 파트로 크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거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세 개 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각각 적과전 가축 시설 파트에서 15점은 배점이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면 과락이 몇 점이죠? 40점 이상 되면 과락은 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달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쉽잖아요. 한 달만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세 파트는 난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구나. 어떻게? 농작물 파트가 있고, 그죠? 농작물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파트죠? 가축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파트가 있구나. 아하.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공략하면 기본적으로 45점 만점에 40점 받을 수만 있으면 과락이 면해. 근데 많은 사람이 시험 보는데 1년을 공부해도 30점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 공부 방법이 잘못됐죠. 한 달만 공부해도 다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작전이 중요하다. 농작물 파트에서 꼭 나오는 게 뭐냐 했을 때 적과전 품목은 15점이 꼭 나오더라. 적과전 품목 15점 이상이 꼭 나오더라. 그럼 이것을 공략해야 되겠다. 출제는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 공부할 분량이 많다. 오늘 쭉 하면 적과전 다 끝낼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남들은 두세 달 공부하는 거 하루에 다 끝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적과전이라고 하는 이 품목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크게 세 파트가 나와요. 하나는 착과 감소 보험금을 계산하라 하는 거하고. 용어가 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착과 붙어 있는 과일. 그 붙을 착자잖아. 착과 과실이 붙어 있는 것이 떨어져서 태풍이나 이게 해서 감소가 됐다. 그걸 보험금 주는 게 착과 감소 보험금. 그것이 요만 할 때, 포도알만 할 때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착과 감소 보험금은 포도알만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적과하기 전에 사고구나. 그래서 적과전 보험은 적과하기 전과 적과적이 하고 난 뒤에 제대로 과실이 열렸을 때 두 번 지급하는 게 적과전 품목의 핵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착과 감소 보험금하고 그 다음에 과실이 제대로 적과하고 난 뒤에 제대로 컸을 때 그걸 갖다가 과실 손해 보험금이다. 그리고 특약으로 나무를 가입할 수 있잖아. 그죠? 나무 손해 보험금. 나무 손해 보험금.
그래서 시험 문제가 5점, 5점, 5점으로 기본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출제자들은 이 나무는 이 과수에서도 시험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과절에서 꼭 나오는 것은 나무에 대해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어. 왜? 과수 12종에서 나무 보험금 구하는 방식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적과점 부분에서는 시험에 꼭 나오는 게 뭐라고요? 착과감소 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이 나온다. 그러면 이 착과감소 보험금이라고 하는 이 파트는 아주 쉬워. 제가 요거 할 때 교재를 미리 구입하셔도 돼요. 요거 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제가 21가지 법칙을 만들어 놨어. 그것만 잘 읽어보면 아 저거는 딱 잡혀요. 그래서 요거는 제 강의를 읽고 틀리면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왜? 패턴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오케이 했는데 무조건 오케이. 그 다음 과실손해보험금은 이걸 시간 내에 풀기는 만만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알긴 알아. 근데 시간을 30분 만에 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총 시험 시간이 몇 분이죠? 2차 1과목, 2과목 합쳐서 시간이 120분, 120분. 120분이고 2차 1과목도 요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서 60분. 60분 만에 풀었는데 한 문제를 30분 만에 풀면 다른 문제 풀지도 못해. 그죠? 그래서 작전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나는 이것을 포기할 거 포기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뒤로 빼야 돼요.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1과목은 한 40분에서 50분 만에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2과목에 가서 60분, 50분 끝내고 세모할 게 있어요. 세모. 애매하거나 시간이 걸린 세모를 해놓고 100분에 끝내고 남은 20분을 확보를 해야 돼. 저는 정답이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합격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20분을 확보하자. 그럼 마지막에 세모한 것 중에서 알긴 아는데 내가 시간적으로 또는 맞을 수 있는 걸로 딱 두 문제를 다 풀다 보면 한 90% 풀고 답을 안 쓰죠.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만 선택해야 돼요. 이거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험장에 가면 욕심이 생기거든. 이제 끝까지 풀겠다고 막 덤비는 순간 30분이 걸려버려. 그럼 시간이 쫓기다 보면 다른 문제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오히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착과감소보험금은 무조건 맞추고 과실손해보험은 일단 세모를 하자. 공부할 때도 설렁설렁. 나는 반은 틀리겠다. 15점 중에서 8점 정도는 과실손해보험은 나오더라도 나는 틀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풀리네. 그런데요. 이게 풀리더라도 그걸 풀고서 틀린 사람, 불합격한 사람이 많아. 왜? 30분 만에 풀었거든. 30분에 푼다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이 풀다 보면 자기는 한 5분 정도 시간 갔는데 시계는 15분 가버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무손해보험금은 아주 쉽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면 나무손해보험금을 먼저 풀면 돼. 별도니까. 왜? 나무가 몇 그루 죽었는지 100그루 중에서 30그루 죽었다. 이거 30% 비율을 나와버리면 보험금 구하는 게 제일 쉽거든. 그래도 5점이야. 이것 때문에 또 틀린 사람 많아.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농작물 중에서 적과전은 필히 나오니 적과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자. 가축. 가축도 시험 나오는 거 뻔해. 소.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 닭이야, 닭. 계산 문제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 계산 문제. 그 다음 올해는 또 돼지가 나왔고 주로 소가 나왔고 돼지 나왔고 이제 닭이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올 때 말 때 계속 지금 불을 지피고 있단 말이죠. 올해는 나올 수 있겠죠. 12회에. 그 요 세 개 중에서 공부를 하면 15점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라. 그리고 소에 대해서 나오면 시간 10분 정도에서 다 풀 수 있도록 계속 숙달을 해버리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소, 돼지, 닭.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연말에 가서 시험 보기 전에 예상 문제 알려주세요.
필요 없어요.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 시험, 저도 이제 대기업에 다닐 때 이제 출제위원으로 이렇게 가봤거든요. 그러면 가보면 진행요원으로 가보면 뭐 과장 진급 시험에 가면 이제 한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인사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유관 부서에서 부른단 말이죠. 한 대여섯 명 불러서 출제한단 말이죠. 출제할 때 3배수로 출제 보통 해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총 몇 문제입니까? 2차 2과목은 10문제, 10문제. 2차 1과목 10문제, 2과목 10문제, 20문제를 120분 만에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약 3배수 시험을 낸단 말이죠. 출제위원들은. 그리고 나중에 막판에 와서 이제 난이도 조절하고 합격률을 얼마나 하지 때문에 좀 쉬운 것 정도 섞는단 말이죠. 섞을 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 후보군에 들어가,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그거는 예측을 한다는 것은 작년에 제가 강의했던 거 다 들어보세요. 제가 강의 안 한 데서는 안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예상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선택해서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소, 돼지, 닭에 대해서 확실히 알겠다. 근데 내가 돼지는 죽어도 모르겠어. 그럼 요건 공부하는 거지. 그 운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닭을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평가를. 포기해야지, 어떻게. 그런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선순위는 소, 돼지, 닭 순으로 공부를 하자. 그죠? 저가전도, 착화감소보험금, 과실 손해보험금은 뒤에서 좀 하자. 요렇게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 시설 파트에서는 시설은 4대 시설, 4대 시설. 시설 파트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죠? 인삼밭 같은 경우에 얼기설기 한 것이 해가림 시설. 해를 가려준다. 차양막 같은 거죠. 우리 자동차에도 햇빛 나오면 차양막 씌우듯이 이게 해가림 시설이에요. 얼기설기. 이게 방법이 좀 특이해. 그 다음에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그 다음 비닐하우스. 여러분은 많이 보죠? 파이프 해가지고 비닐을 덮는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농부라고 하죠. 우리가 약을 많이 쓰죠. 농부는 무슨 약자일까요?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다시 한번요.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왜 농부라고 할까? 기억하기 좋잖아. 농부 그러니까. 농업용 및 부대시설. 왜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하지 않고 또 및 부대시설을 할까? 그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러죠? 경물치지다. 그리고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게 이유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있고 그 안에 보면 부대시설이 양액재배라든지 에어컨이 안에 설치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대시설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그러면 태풍이 왔을 때 겉은 파손되는데 안에 부대시설은 파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하, 우리는 보험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보험 손해율이 달라. 그래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율이 다릅니다. 적용할 때. 2차 이감에서 계산할 때도 끝에 있는 농업용 시설물하고 안에 있는 부대시설은 요율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달리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잡으면 농부라고 하자. 농업용 시설물, 즉 비닐하우스 플러스 부대시설을 합쳐서 농부라고 하자. 이 평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하나가 또 뭐죠? 가축을 기르는 걸 갖다 축사. 네. 이 네 가지 파트에서 각각의 계산 방법이 좀 특이하더라. 특이하다는 의미는 잘 알면 15점. 그리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해가림은 알겠어. 그럼 해가림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운을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나와도 알아맞추겠다. 또는 반은 포기하고 반은 공부해서 운이 좋으면 합격할 수 있겠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왜? 우리는 1차 합격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두 번의 기회를 주죠. 1차 시험 합격하면. 1차는 70% 이상 합격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1차는 3월 달부터 공부해도 5월 말에 시험이 보통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큰 그림에서 45점 확보를 위한 이 부분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면 일단 과락은 면할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그 개념을 잡는 시간이다. 지금은 기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제 강의를 들으면서 흐름을 잘 파악하고 나머지 여러 번 읽어보면 돼요. 제 강의를 안 듣고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하면 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 하고 잘 보면 되고,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기준이 멀지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먼저 하고서 이 책을 보면 책이 이해가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락을 면할 수 있는 시험이 꼭 나오는 파트, 이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왜? 논작물에 대해서는 1회부터 10회까지 한 번도 안 빠져나왔어. 11회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예? 안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예상을 누구나 매년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온다고 했지만 너무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이번 11회 시험이 그냥 15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놓치다 보니까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논작물도 공부할 파트가 그닥 많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내가 그러니까 요게 벽지에다가 방에다가 벽지에다가 10개를 붙여놔야 돼. 여기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것, 부족한 걸 계속 적으면서 공부하면 내 논작물은 이제 된다. 밭작물은 된다. 요걸 갖다가 잘 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대충 공부하면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틀립니다. 많은 사람이 대충 알았는데 풀다 보면 계산 과정이나 마지막 부분은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가축에서도 닭에 대해서 모르겠다면 포기할 것 포기해라 차라리. 어중간하게 알면 나오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정확하게 해라. 운을 바라더라도 포기할 것, 적고전에서는 과시 손해보험금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해도 돼. 나머지 착과감사 보험금은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고,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작물이 제일 쉽다고 합니다. 그냥 의외로. 그래서 논작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지 하는 부분하고, 밭작물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건 매년 안 나올 수가 없어. 뭐 적기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금 구하는 것, 품목도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밭작물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과수 12종은 적과점 품목을 공부했다면 과수 12종은 좀 쉽게 공부할 수가 있다. 같은 형제니까. 그죠? 형제끼리 공부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과수 12종. 그 다음에 과실 6종이 제가 볼 때는 과수 12종을 공부했더라도 과실 6종은 달라요. 과수의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오복 무감이다. 플러스 더블이다. 이렇게 품목을 알면 되겠죠. 오는 뭐죠? 오디, 뽕나무, 그죠? 5월 달에 뽕나무 이렇게 생겼죠? 열매가. 시꺼먼 거. 그죠? 뽕이죠, 뽕. 그 다음에 복은 복분자. 무는 무화과. 감은 감귤. 중에서 온주밀감. 오늘 온주밀감 한 박스 사주었잖아. 우리 잘 먹었으니까 박수 한번 치시죠.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그 감귤, 그게 바로 온주밀감이에요. 한번 주무시겠습니까? 한번 던져보세요. 던져. 예? 이게 온주밀감이에요. 이게 온주밀. 이게 왜 온주밀감이죠? 중국의 온주지방에서 온 거라 해서 온주지방. 이게 원조를 찾으려면 제주도 서귀포에 면역의 집에 가서 보면 나무가 있습니다. 그때 100년 넘었죠. 그래서 이게 온주밀감이 된다. 이 온주밀감이 평가가 다양하게 보험금 지급이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과실 6종은 이 중에서도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 더블은 더블, 초성을 하면 두릅과 블루베리. 블루베리 평가 방법이 어렵다만 작년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나는 오디와 복분자만 하겠다. 무화과 감귤만 하겠다. 또 거기서 반을 나누어서 운을 바라보는 게 있고 전체를 다 공부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봉무관 플러스 더블도 공부 6개 품목만 딱 공부해버리면 15점 받기가 쉽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밭작물 중에서 생산비다. 준비 과정에 대해서 보장해 줄게 하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핵심 키워드는 대관소찰이다. 대관소찰은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는 뜻이죠. 크게 보고 자세하게 살핀다는 뜻이 대관소찰입니다. 평가 방법 마찬가지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당근 평가할 때, 무 평가할 때, 제가 무를 평가를 많이 했어요. 무 평가는 무밭에 딱 하면 피해가 1000제곱미터 중에서 피해 입은 데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피해 입은 게 600제곱미터다. 이게 400제곱미터는 정상이다. 피해 입은 거 600제곱미터. 그 피해를 다 입었겠습니까? 아니면 부분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 계산할 때는 1000제곱미터 중에서 660%가 입었다 이거지. 곱하기 평가사가 가서 보니까 무가 전체가 죽었거나 또는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게 있어. 그러면 20% 피해.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이라고 하자. 정해졌잖아요. 그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서 손해 정도 비율이 35% 나오면 35% 곱해서 이것이 피해율의 핵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가 방법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대관소찰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요거. 원예시설 버섯 작물도 시험에 잘 나왔죠. 2, 3년에 단골 손님인데 요즘 뜸해. 뜸하다가 또 올해는 또 12회 시험에 또 나오겠죠. 원예시설 작물은 안에인데 같은 파프리카, 그 다음에 고추 이런 것은 또 노지에서 심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안에 하는 품목들을 어떻게 평가하지 하는 부분이 또 핵심이더라. 그것만 알면 또 이것도 공부가 돼. 그 다음 인삼은 좀 특이해. 인삼은 칸의 개념이 나와. 한 칸, 두 칸. 그것도 평가 방법이 비슷해요. 그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피해를 입었을 때 해주지만은 보험료가 제일 비싸.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연재해나 조수의 화재 피해가 아니더라도 가격 하락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잖아요. 가입할 때 킬로그램 만원 하던 것이 7,000원으로 떨어졌다. 그 3,000원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핵심이고 시험이 잘 나오죠. 11회 시험에 나왔죠, 또. 그죠? 요렇게. 가축, 시설, 기타 용어의 정리.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보면서 가면 된다. 그래서 요 부분대로, 이 순서대로 강의하는 것이 바로 12월 달부터고, 이것이 이 책으로 강의를 할 거다. 그 책 순서대로 제가 바꿔놨어요. 아마 이렇게 교재를 바꿔서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제 제자가 제처럼 이렇게 유사하게 책을 또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강의가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논작물, 밭작물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제가 논작물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먼저 앞에도 놓고 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업무방포선 내용을 그대로 대부분 다 집어넣으니까 책도 공부할 수 있고 핵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문제풀이까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나중에 6월달, 7월달 가면 모의고사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자, 첫 시간인데 질문사항 혹시 있으세요? 공부에 대해서 질문사항. 다 100% 이해했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355페이지 요 교재입니다. 그죠? 요 교재를 가지고 한번 쭉 기초 과정을 보고 11월 달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